안녕하세요. 수원시 인계동에 사는 29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진단비가 겨우 200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전에 제 직장 동료는 같은 진단을 받고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갑상선암인데 제 친구는 200만 원, 직장 동료는 2천만 원. 왜 이렇게 진단비가 제각각인 건가요? 저도 혹시나 해서 안보험 증권을 열어봤는데요. 저도 나중에 갑상선암에 걸리면 제 친구처럼 200만 원 정도 보장을 받는 것 같던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셨습니다. 와, 이 실제 사례를 만나보신 우리 시청자분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같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친구는 200만 원, 또 직장 동료는 그 10배인 2천만 원을 보장받으셨다고 하니까 아마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 저희 SOS 보험 구조대에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성일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수원시 인계동에 사시는 이 여성분 사연을 들어봤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좋은 상담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상담 의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29세시잖아요. 통계를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암 발병률이 55세까지는 대체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훨씬 더 높게 암 발병률이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50대 전까지 여성분들이 갑상선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 특히나 아직 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 갑상선암 진단비를 제대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 갑상선암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험사들은 유사암 혹은 소외감이라는 분류로 해가지고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별도의 진단비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암과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을 이렇게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 혹은 소외감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대체로 이걸 소외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이것을 유사암이라고 보통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암인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갑상선암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성암 발병률 2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암이에요. 근데 이 갑상선암이 그럼 여자들만 걸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이 갑상선암 발병률이 4위나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성암 발병률 2위가 갑상선암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전 연령층을 다 합쳐놓은 거고요. 대체로 30, 40대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은 이 갑상선암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 유사암 진단비를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또 경계성 종양이 도대체 뭐냐 헷갈리실 것 같아요. 경계성 종양 이렇게 쭉 약관을 보시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헷갈리시죠? 그냥 여러분들 손날을 한번 펴보시죠. 손날을 펴보시면 요 한가운데에 있는 요 부분은 손등일까요? 요 손바닥일까요? 헷갈리시죠? 바로 경계성 종양이 그런 겁니다. 이게 암일지 아니면은 일반 종양일지 이거 헷갈리는 그런 경계에 있는 것들을 바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떼어내고 하면 수술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암 진단비가 아니라 유사암 진단비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게 된다면 제자리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과거에는 상피내암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부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장기가 됐든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고 나서 침윤을 하기 시작하게 됐을 때 진짜 암이 되는 건데요. 이 정도 수준에서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직 침윤을 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피 안에 머물러 있는 암이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상피내암이라고 불렀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침윤이 되지 않고 그냥 멈춰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단을 받으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일반암 진단비가 아니라 유사암 진단비로 지급을 받게 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타 피부암을 보시죠. 기타 피부암은 최근에 점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자외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선크림 안 바르고 밖에 막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피부암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이 유사암 중에 한 가지인 피부암이 보시면 연령대가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 유사암 진단비를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유사암 진단비와 요즘 판매되고 있는 유사암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 정도만 유사암 진단비를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일반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10%에서 20%, 그러니까 뭐 300만 원에서 많으면 한 600만 원 정도만 이 유사암 진단비로 받으실 수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렇게 별개의 특약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따로 가입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거기에와 따로 유사암 진단비도 3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판매되고 있는 유사암 진단비 중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도 별도로 준비가 가능한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시청자님 29세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셨을 때 유사암 진단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보험료 납입 면제가 돼요. 지금 말씀드렸죠? 갑상선암 발병률 굉장히 높은 게 이제 30, 40대 여성분들이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실수록 유사암 발병률이 높을 텐데 만약에 이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린이 보험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보험을 준비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0년 납 100세 만기 준비하셨는데 가입하자마자 60일 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긴 하지만 정말 다행히 어린이 보험에서 갑상선암 진단비 최대 2천만 원 받으시고요. 여기에 수술비 등등등등 해가지고 총 보험금 2,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어린이 보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일반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등등등등을 100세까지 다 보장을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낸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될까? 최대 한 3,500만 원 정도를 아끼고 내가 보장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늦기 전에 보험 나이가 30살이 되시기 전에 빨리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유사암 진단비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증권 한번 열어보시고 내 유사암 진단비가 10% 20%만 받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특약으로 해서 1,000만 원 이상 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시청자님의 고민이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SOS 보험 구조대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재무코치 박성일이었습니다.